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 단기 합격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제 강의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단기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곤과 아레테 그리고 승부 조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지금 바로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스포츠 지도사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밑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와 불평등 그리고 도핑에 관련된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불평등을 먼저 볼게요. 스포츠 윤리 과목에서 나오는 불평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이렇게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성차별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근데 초반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없었죠. 그랬는데 1972년 미국에서 타이틀 9이라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게 뭐냐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생겨요. 그 이후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엄청 많아지고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무대에서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다른 내용들도 엄청 많지만 요 타이틀 9 요거 하나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차별의 원인을 볼게요. 성차별의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 역할의 고착화. 이 고착화라는 건 뭐냐면 약간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라는 게 여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신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더 좋은 강한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스포츠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는 약하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역할의 고착화라는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집에서 뭐 살림을 해야 된다, 이런 약간 고정적인 편협한 생각, 편견들이 옛날에는 좀 많았었죠.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성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여성상의 대립성인데, 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성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건 신체 활동인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약간 여성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차별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성차별이 있었으면 그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홍보, 그리고 이런 성차별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스포츠 지도사 프로그램 시설 등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세 번째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걸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지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종차별을 보실 거예요. 인종차별은 그냥 특정 인종을 구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인종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뭐 동양인을 옐로우 몽키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눈 이렇게 쫙 찢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종차별입니다. 이런 인종차별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스포츠라는 거를 스포츠에서 이기면 우리 인종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기면서 그런 인종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2번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 민족, 특히 이제 국가나 뭐 민족,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스포츠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뭐 축구 전쟁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런 축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막 하면서 이런 집단 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서양인과 동양인이 스포츠를 했는데 여기서 서양인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극복 방안도 당연하겠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도적 장치나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종차별은 예시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여기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아공에서 있었어요. 유색 인종들 있잖아요. 그 남아공은 백인이 사회 상류층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 사회 상류층에 있었고, 이 밑에 흑인들이 있었는데, 이 흑인들을 유색 인종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백인들은 하얗잖아요. 근데 다른 흑인이나 동양인들은 약간 노랗거나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유색인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색인종의 참정권하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결혼, 거주 등을 제한시키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을 생각해보면 이 크게 두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블랙 파워 샬루트라고, 이거는 여기 사진이에요. 이게 엄청 유명한 사진인데, 자, 여기 흑인 선수가 검정색 장갑을 끼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게 68년 하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살루트라는 게 경례예요. 경례를 이렇게 검은 장갑을 끼고 하는 건데, 원래 올림픽에서는 어떤 정치적이나 뭐 이런 것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렇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기억나는 건 이 블랙 리브스 매터라고, 이 NBA에서 흑인 선수들이 이렇게 블랙 리브스 매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뭐 신발도 막 나오고요, 옷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요즘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면 흑인이 동양인을 인종차별하죠. 웃긴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들은 뭐 인종차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본인들은 또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 스탠스 자체가 문제를 푸실 때 안 된다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차별이에요. 장애차별은 스포츠에서 장애차별. 이때 스포츠에서 장애차별은 장애로 인해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죠.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국가가 만드는 스포츠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장애인들을 위해 그 경사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아예 법까지 있는 정도예요. 제가 이 스포츠 센터를 말씀드린 건 요렇게 이어집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의 차별, 시설 이용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차 해소돼야 될 거고, 그리고 지도자가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지도자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스포츠 시설 이용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프로그램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개선사항, 개선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포츠와 불평등이 끝났습니다. 사실 불평등은, 이 불평등 단어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선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이 있으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차별은 있으면 안 될 거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답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이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오타고요. 자,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에서는 이 도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도핑. 근데 도핑이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뭐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남성 호르몬제. 이런 거를 사용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수영 국가대표 선수인 박태환 선수도 이런 약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기술 도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핑은 운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이학적 처치가 기술 도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을 투여하는 건 그냥 진짜 약을 쓰는 거죠. 최근 뭐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약투 운동이 좀 있었잖아요. 약투. 이게 뭐 내 약물 투여한 거를 뭐 밝히는, 고백하는 그런 거였고, 자, 기술 도핑은 장비를 이용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거는 이 신발이 있어요. 이게 나이키 러닝화인데 이걸 신으면 달리기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가볍게 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더 빠르게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국제육상협회에서 이 신발을 금지해버립니다. 이 기록을 너무 향상시켜버리니까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신 수영복입니다. 전신 수영복도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뭐 그때만 해도 다 전신 수영복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수영협회에서 금지시켜버려요. 이 기술로 인해서 선수의 노력보다 이 기술의 사용 여부, 뭐 스폰서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니까 이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약물과 기술 도핑,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도핑의 원인은 뭐냐면, 도핑의 원인은 그거죠. 이기고 싶은 마음. 자, 이게 뭐였죠? 이거를 이기고 싶은 마음, 이거를 결과만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 체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의무론 쪽에서는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곤과 아레테가 있는데, 이런 도핑을 하는 건 아곤만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도 조금 이어서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경기력이 올라가면 이기겠죠. 그래서 경기력 향상, 승리 추구. 근데 이런 게 자꾸 왜 일어나냐면, 경기, 뭐 대회에서 이기면 요즘엔 뭐가 생기죠? 돈, 명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의 유혹에 뿌리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이게 4번과 5번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자, 여기 3번은 경기 참여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 선수가 돼야지 올림픽에 나가는데 대표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 선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약물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도핑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 이유와 윤리적 이유. 신체적 이유로는 이 중독성이 높고 건강상의 부작용 이렇게 있는데, 도핑을 하게, 특히 약물을 쓰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서독, 동독할 때
이때 약물을 많이 쓴 선수들이 여자였는데 약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은퇴 후에 남자로 성전환을 해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딱 나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거 말고 더 안 좋은 거는 약물을 잘못 쓰면 죽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호르몬들이 몸에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냥 그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단시간에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디빌더나 프로레슬러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약물 때문에 죽었다는 기사들이 나오죠. 뭐 심장마비,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걸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죽음을 이끌 만큼 신체적으로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윤리적인 이유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정성을 해치게 돼요. 당연히 약물을 쓴 사람이 훨씬 세겠죠. 그래서 이런 공정성이 해치게 되고, 평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남들보다 한 발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엄성은 이거는 위에 신체적 이유와 연결됩니다. 요 3번, 4번은 신체적 이유와 연결이 되겠네요. 수단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그 팀의 목표고, 그 국가의 목표고, 그 구단의 목표가 되면은 선수로서의 존중, 선수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고 수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처럼 쓰여지고 버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신체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방성인데, 스포츠 스타들은 이게 우상이잖아요. 어린이들의 우상이에요. 우상, 롤모델.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런 약물을 사용해서 그런 성취를 이뤄냈다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아무런 필터 없이 저거 그냥 써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위험해서 약물은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도핑 금지 방안인데요. 이제 요것도 이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선수와 지도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2번째로는 도핑 검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시 검문을 해요. 그 중국 수영 선수가,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선수가 이 불시 검문에 왔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죠. 막 샘플, 그러니까 소변 샘플을 채취했는데 막 그거 깨트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와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약물 뭐 이런 거 못하게 하는 데거든요. 제가 이 풀네임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에서 이 불시 검문을 잘하는 선수들은 엄청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료를 채취해 놓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더 자주 하고 있고, 도핑 검사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면서, 왜 옛날에 뭐 아테네 올림픽이었나요? 런던 올림픽이었나? 거기서 어떤 역도 선수가 원래 5등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 선수들이 다 도핑에 적발되면서 등수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미 벌써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하겠죠.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거의 뭐 도핑 한번 걸리면 선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처벌이 약하면 도핑을 계속 하겠죠. 약을 계속 쓰고, 어차피 처벌이 뭐 한 3일 선수 정지, 뭐 한 대회 출전 정지 이러면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뭐 5년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평등과 도핑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스포츠 윤리 출제 경향을 분석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4단원을 보시면 15문제 정도 저와 함께 했던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만큼은 꼭 알고 가시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합격하는 공부합시다.